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구독자님이 요청하시는 질문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 코너를 마련했으니까 뒷부분에 일단은 원하시는 것들 적어 놓으시면은 제가 일단 선별을 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8% 하락했고 나스닥이 0.1%, S&P 500이 0.19%, 러셀이 0.05%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침장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승했다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꺾이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반등하면서 올라갔다가 장 후반에 들면서 JP모건 실적이라든지 트럼프가 일단 은행에 대해서 이자를 깎지 않으면은 10% 이상의 상한을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은 이하로 하지 않으면은 뭐 수하겠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의 하락장은 아무래도 은행주가 좀 많이 하락하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은 일단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장막판에는 조금씩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이 과대될 때마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낸셜 분야죠. 이 분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JP모건이 많이 하락했고 4.19%, 그 다음에 비자가 4.46%, 그 다음 메스터카드가 3.76% 하락했다. JP모건은 일단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대송충전금을 많이 쌓아서 약간 일단 안 좋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종목이 내려갔던 이유는 트럼프가 10%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이자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수하겠다. 자,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지 실적이 나빠서 내려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 외부 변수니까 나중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뭐 딥시크 또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테크놀로지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까는 것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은 하락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일단 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 내려갈 때마다 좀 반등이 들어왔다. 그 다음 애플하고 지금 이제 구글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죠. 제미나를 갖다 실에다가 접목하겠다. 그래서 구글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한 인더스트리얼 분야하고 지금 이런 분야들 있죠. 컨슈머 디펜스 이렇게 경기 방어주 요런 중심으로 오늘 장에서 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특별히 에너지주는 아무래도 오일 가격, 가스 값이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반등이 됐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것은 금융주의 타격이 컸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죠. 엔지가 1.7% 올랐고,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그 다음 경기 방어주가 1.08%, 그 다음 베이징 매트리스 원재료가 0.64, 그 다음에 산업재가 0.5,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0.47로 상당히 올랐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내려간 것은 한 4개고 올라간 것이 7개니까 아직까지도 매수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파이낸셜 분야가 많이 내려가 놓으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었다. 약간은 매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모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약간의 눌림목은 있지만은 그다음 중요한 것은 7천이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7천 같은 것들 7천, 8천, 9천, 만 이런 것들 아니면 5천이라든지 이런 거 돌파할 때 이걸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서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눕는다든지 기간 조정, 시간 조정 그런 것들이 걸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5천, 6천 이런 것들 돌파할 때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6천을 만약에 돌파할 때는 이렇게 많이 시간들이 걸렸다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6천 같은 거 이런 거 돌파할 때 그래서 보통 보면은 5천이라든지 이렇게 숫자 있죠. 그런 것들을 돌파할 때는 조금 일단 눌림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금 현재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지금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실적을 지켜봐야 된다. JP모건도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닌데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럴 땐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매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좀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던 이유나 올라갔던 폭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고점만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8,000을 깨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자, 나스닥은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약간의 횡보가 되는 모양이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러셀이 약간 일단 조정받았고 뭐 조정폭은 그렇게 깊지가 않았다 올라가는 게 대비해서 그래서 러셀 쪽으로 좀 자금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0.24% 하락한 4.17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지금 눌림목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침장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 때문에서 금리도 내려왔지만은 금리 자체가 그렇게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0년물 또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제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빅스 지수가 조금 올라온 가운데 있고 약간의 지금 오늘 장에서 좀 장 자체가 약간 무너지면서 빅스가 한 15를 지금 돌파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았던 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인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은은 좀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1.77% 상승했고 골드 같은 경우는 0.14% 정도 하락이 되고 있었죠. 올라가서 조금 쉬고 있는 모양이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자, 달러 지수 역시는 조금 더 상승되면서 달러가 한 0.27%, 0.28% 정도 상승한 99를 기록하고 있다. 좀 강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환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CPI 지수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MOM 기준으로 해서는 뭐 똑같이 나왔죠. 헤드라인은 0.3에서 0.3 예측했는데 똑같이 나왔고 저번하고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CPI YY 기준으로 해서도 거의 똑같이 나왔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 콜 CPI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자, 여기 많이 정말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래서 0.3을 예측했는데 0.2 저번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2.7을 예측했는데 2.6 저번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일단 CPI 지수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 즉 말해서 콜 자체가 예측치보다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적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에 인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장에는 조금 뛰었다가 주가 자체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장인데 anyway 어쨌든 CPI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CPI 지수가 좀 낮게는 나왔는데 0.3 요것도 믿음이 가는 수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10월 11일 달 자체가 완전히 없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조작이 된 거 아니냐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요것도 완전히 믿을 건 못 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nyway 지금 10월 11일 때 없이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적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면 빨간 거 있죠. 여기는 콜 C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헤드라인 CP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헤드라인 CPI가 2023년도, 2025년도 9월 달까지 이렇게 갔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자,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콜 CPI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밑에까지 간다는 게 조금 두 달 만에 CPI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원래는 보통일 때 상승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졌느냐. 자, 그건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만연이 되고 있었다 해서 주가가 아침장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금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9월 달끼리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월 11일은 없으니까 9월 달하고 12월 달이 있죠.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푸드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 먼저 한번 보시면은 푸드에서 집에서 먹는 푸드 있죠. 그 자체는 0.3인데 0.7까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음식값은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집 밖에서 먹는 외식하는 것도 0.1에서 0.7이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푸드 쪽은 많이 올랐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내렸죠. 에너지는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때는 플러스였는데 에너지는 좀 많이 내린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렉시티도 있죠. 요거 자체 전기세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세는 조금 올랐죠. 마이너스 0.5인데 마이너스 0.1이니까 좀 올랐다. 유틸리티 가스라든지 서비스도 마이너스 1.2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던 것은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 에너지는 전략됐는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기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랐던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신차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하고 유즈드 가격 두 가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신차 가격은 0.2에서 0.0이니까 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자, 반면에 일단은 지금 이제 유즈드카 이것도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11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 0.1, 0.2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고
요건 더 비교할 수 있으니까 11월 달에 0.3까지 됐던 것이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 유스드카가 이렇게 떨어졌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스드카 미국에서 살려면은 그렇게 떨어진 거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작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페어 이런 것들은 뭐 약간 그대로였고 그다음에 일단 메디케어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0.1에서 0.3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쉘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쉘터니까. 자, 쉘터도 보게 되면 0.2에서 0.4니까 쉘터도 좀 올랐죠. 자, 그다음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도 좀 올랐고 그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안 올랐던 것은 에너지 쪽에서 좀 많이 방어가 됐다는 것들. 자, 그다음 또 뉴비어클, 유즈드 카 이런 게서 좀 방어됐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좀 빠진 게 없죠. 그런 가운데 있고 뭐 일렉스디 그다음 푸드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에너지 때문에 조금은 버티는 거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유즈드 카 이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고 결론은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기름값 때문에 조금 일단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CP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월가에는 좋은 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달 말에 금리를 갖다 인하하기는 충분치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는 조금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달까지는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3.5에서 3.75 사이에서 머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바뀌는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그때가 좀 많이 한 번에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뭐 잘하면은 10월 달에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두 번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당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는 선물 자체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자체가 1월의 마지막 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조금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초기 열기는 금세 식었고 거래는 소폭 변동으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CPI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의 추세는 보이고 있지만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일단 노동시장이 상당히 안 좋으면은 그럴 때는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자, 노동시장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파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고가 없으니까 좀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크게 안 온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BMO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고용지표에서 밀려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늘의 발표된 데이터 자체는 1월에 금리 동결의 결정에 대한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만약에 이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뛰었다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 것은 없었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전에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되지는 않지만 목표치보다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주택 구매력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인하는 데는 필요한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택 판매 한번 보겠습니다. 뉴 하우스홀드 있죠. 이제 73만 7천 건 되고 있는데 71만 6천 건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그 요보다도 상당히 좋게 많이 팔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하우스 포세일이 있죠. 이게 팔린 거고 팔리려고 하는 것에 48만 8천. 그다음 지금 중간값 자체가 39만 2천 달러 정도로 조금 일단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옛날에는 40만까지 갔는데 자, 그래서 하우스 솔드가 조금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0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4.825%로서 낙찰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 B2 커블 자체를 본다면 2.42배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래는 한 2.37배 정도가 일단 평균인데 자, 그거보다도 좀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영철률도 좋았고 금리도 조금 일단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전 금리는 4.773%인데 그보다 좀 높게 낙찰이 됐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일단 간접 낙찰 비중이 좀 높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중앙은행이나 센트럴 뱅크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가들이 좀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낙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 선호 지표 있죠. 자, 그거 자체가 0.9를 갖다 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이후부터 설탈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0.9를 넘어설 때는 조금을 더 위험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있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급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EPS 전망치 자체를 본다면 지금 7%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20년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Q부터 시작해서 2Q, 3Q, 4Q로 가면 갈수록 EPS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13, 14, 15, 18까지 되고 있죠. 그러니까 4분기 때는 더 많이 증가된다는 거겠죠. EPS가 증가된다는 말은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자, 물론 출렁출렁거리겠지만은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무효할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식,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에 따르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판결 자체가 수요일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결정은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식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은 주로 소비재, 산업재 주식이다. 이미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11월 5일 날 심리 이후에 해당 종목들은 15.8%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는 3%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만약에 이번 결정이 뒤집힌다 했을 때는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부분에 대한 관세는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비전략적 부분, 이런 데 관세는 또 처리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주가 상승에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주식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주식들이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나타내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5일로 같은 경우는 30%가 올라왔고, 그 다음 G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17%가 올라왔다.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은 한 15% 하락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나이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7.2%, 캐터필러도 한 15% 올라왔고, 갭도 많이 올라왔죠. 23%.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타겟 이런 것도 18%, 그 다음 달러트리도 34%나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같은 거 보면 작년에 아무래도 온라인 의류라든지 신발 가격을 인상을 했죠. 이러한 가격 인상이 아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의 시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관세가 인하가 되면은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여러 가지 수혜를 받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나이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회사는 일단 무한궤도가 아니고 캐터필러입니다. 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제조 비용이 좀 많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부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캐터필러의 CEO인 조셉 크리드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설 사업 부분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9%나 감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 발표되면서 8월 7일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적 관세 자체가 남은 기간 동안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일단 주가 또 상승에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미리 선반영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가 거래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여력은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제조업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설과 엔지니어링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압력을 이유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기준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다시금 비중 축소해서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매수로 가게 되면 주가는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JP모건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일단 좀 나타나고 있죠.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전망이 변화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런 다른 것보다는 은행의 트레이딩 사업 부분 수익이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또한 순이익이 한 7% 정도 감소한 130억 3천만 달러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골드만삭스로부터 애플카드의 대출의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면서 22억 달러 정도를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난 거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폭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견실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겠고,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 전망과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리스크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매수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부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조를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많이 빠지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샌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일회성 항목을 제외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순이익 자체가 5.28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순이자 수익이라든지 핵심의 신용비용, 지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순이자 수익의 전망치가 월가 전반의 실적 전망치의 상향 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장의 순이자 수익의 기대치의 상승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분기 실적, 그다음 거기다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 반응이 좀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매수의 관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버코어 ISI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0년도 시장 부분을 제외한 순이자 수익이 950억 달러, 비용이 1,050억 달러, 카드 순 손실률은 3.4%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부양책, 규제 완화, 그다음 금리 인하 이런 이점이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재정 부양, 그다음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이것들이 이제 은행주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의 의지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글이 투자한 우주 관련 주식이 1년 만에 600%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회사는 플래닛랩스입니다. 요거는 펜딩에 제가 일단 템베거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계약을 지금 체결했기 때문에 데나이비스 같은 경우는 우주와 인공지능의 교차점 덕분에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냅스 같은 스웨덴의 군과 위성이라든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수억 달러 규모의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5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 규모에 기여하고 있고 이 회사의 주가가 12개월 동안 600% 정도 상승해서 시총이 한 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고 해상도 AI 분석의 이미지를 1시간 안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올 위성을 갖다가 공개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위성 사진을 찍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군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닛랩스 주가가 최근 몇 달 동안 급등했던 이유는 정부기관과의 사업 전망, 그 다음에 새로운 첨단 위성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세는 끝나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상당한 수요를 갖다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20에서 2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위성과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낙관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은 스웨덴 군에다가 위성을 갖다가 우주 기반 데이터, 그 다음 상황인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9자리 숫자에 달하는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약은 스웨덴의 요구 계약을 통해서 스웨덴 위성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플래닛랩스 있죠. 요거 자체는 방산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 군에다가 이걸 납품했다는 겁니다. 그럼 스웨덴 군은 왜 하느냐? 자,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길게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넘어오게 되면은 침공을 하게 되면은 아무 방비가 없죠. 그래서 위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플래닛랩스 요거 자체가 또 방위 산업 개념하고도 같이 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12개월 동안 체결한 세 번째 계약이다. 첫 번째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스웨덴, 독일, 일본 이런 데가 계약을 통해서 모두 5억 달러가 넘는다. 자, 이렇게 매출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날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미국과도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나사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13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그 다음에 해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750만 달러 규모의 계약, 그 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기에 수주 잔고를 갖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한 7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출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특히 국방, 그다음 정보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기관의 필수적인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올해 말에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갖다가 1시간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을 공개할 예정에 있다. 자, 그것이 5월 위성인데 재난구조, 정보 수집, 군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과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수익이 수년에 걸쳐서 인식된다. 그래서 기존의 4분기 재무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60만 달러에서 증가한 7,600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회사들, 플래닛랩스, 로켓랩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일단 상장된 회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매출이 늘어나니까 같이 잘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플래닛랩스의 지분이 한 1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도 자, 구글의 또 상승세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을 탑재한 태양열 위성군을 개발하는 실험적인 계획인 자, 선캐치 프로젝트 이런 데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협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성군 자체가 본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AI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로 많이 다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2020년까지 두 개의 프로토타입 위성을 궤도에 올려서 하드웨이 테스트를 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통합이 증가됨에 따라서 태양열 데이터의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 설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플래닛랩스가 우주라든지 인공지능의 교차점에 이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일단 이런 것들이 또 사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멀리 보시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빠진다면 조금씩 담아서 한번 체킹해 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애플과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회사의 주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애플과 구글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애플은 많이 뒤떨어져 있죠. AI에. 대신에 일단 구글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구글에 그래 제미나이를 갖다가 지금 모속에서 쉴에다가 갖다 넣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지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구글의 주가가 날아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오늘장에서 조금은 조정도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구글 쪽에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익을 가져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구글하고 애플은 항상 같이 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글의 핵심 AI 경쟁력이 아무래도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시등에서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 구글에 관해서 350달러는 향후 5%의 상승률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구글은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계약은 구글의 AI 역량에 대해서 중요한지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모바일 기계의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서 제미나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 제공, 애플의 기기에서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애플에 있어서 애플은 일단 업데이트된 그런 시리를 포함한 향상된 애플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출시하려는 로드맵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는 신호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특별히 애플이 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 방식을 계속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인 해결책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단연간의 파트너십이 더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주면서 30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그래서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애플하고 지금 이제 구글이 가치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유튜브하고 팬딩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기질이 급해서 자꾸 급락하면 내던지고 오르면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엇박자를 내면서 손실을 보신다. 그래서 투자 습관부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겪는 겁니다. 누구나.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컴퓨터 뭐 부순금에도 엄청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이게 주식이 공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좀 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근데 적어도 일단 3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어느 정도 공부도 돼야 되겠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경험치가. 자, 경험치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마다의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투자를 한 결과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매매 일지를 적어보고, 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손실을 보시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지 마시고, 적은 돈으로, 적은 돈 있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신 후에 어느 정도 일단 좀 경험치가 쌓이신 후에 들어오시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너무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에 들어오셔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준비 안 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준비하셔서 조금 경험치를 가지고 들어오시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번 보시든 매주 주식을 모아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린입니다. 그래서 구글과 MB,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6개, ETF 5개, 총 11개 종목을 매주 모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대로 계속 주식 모으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빅테크 2개, ETF 2개로 종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뭐 6개를 해도 좋겠고, 나이가 계시니까 뭐 2개를 해도 좋은데, 일단 구글 같은 거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뭐 테슬라 이런 것도 하나 넣으시면서, 좀 아무래도 새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종목을 좀 많이 좀 좁히시면은 자기가 좀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ETF도 뭐 좋겠죠.
ETF보다는 종목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자 고렇게 하셔서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하여튼 5개라든지 6개 초년생이고 주린이시라면은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가게 되면은 내가 일단 관찰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처음에 하실 분들은 한 5개 정도 종목을 줄이셔서 자 집중을 하시고 어떻게 일단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자. 좀 길게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분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테슬라 같은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조금 일단 종목을 줄이셔서 가져가시고 돈을 갖다가 넣은 거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주가 자체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들고 가시다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시간이 계시니까 뭐 시간으로 일단 승부를 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일단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을 좀 줄이자. 우리 주린이 같은 분들은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백화점이 되면은 관리가 안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5개 하시다가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팔란티를 갖다 평당 60불에 800주를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좌 유일하게 일단 수익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0년까지는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 물론 30년까지 될지 아니면 28년에서 끝날지 그런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거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을 가지고 따라가신 분들 한해서는 크게 나쁘지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대신 이제 매출과 이익이 갑자기 성장률이 꺾일 때 있죠. 자, 그렇게 꺾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펀더멘탈로 꺾일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렇지 않은 한 아직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년이다, 35년이다, 뭐 아이온큐는 30년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 정말로 일단 회사가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기업의 이익과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을 꺾일 때가 매도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일단 기간을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대신에 계속해서 일단 분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